세 분은 이미 오랜 세월을 이제 거쳐오시면서 처음에 되게 당황스럽고 두려웠던 그때 그 시절은 조금 지나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처음에 선생님들이 도박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때 느꼈던 생각과 또 마음이 지금 현재는 또 어떻게 변화되셨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40대의 그 시간을 전부 다 남편의 도박과 빚 갚는데 저의 그냥 그 가장 주부로서 아름다운 시기, 아이들로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가장 멋진 시기, 그런 시기가 다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아빠 때문에. 참 슬프게도 아빠가 재발했을 때 저희 딸이 대학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재발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쇼크를 좀 쓰러졌을 때 딸이 그랬대요. 아빠 제발 엄마랑 이혼 좀 해라. 그러니까 이미 그때 중학생이었던 딸은 대학생이 돼버렸잖아요. 왜 내가 가장 힘들고 필요로 할 때, 그리고 나 한참 클 때는 어디가 있고 이제 와서 엄마가 다 키우니까 이제 와서 우리 없이는 못 산대? 그건 말이 아니지. 아빠랑 엄마 헤어져. 오늘도 아빠 때문에 엄마가 쓰러진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남편한테 굉장히 충격이었나 봐요. 저도 이제 지금은 많이 무뎌졌어요. 정말 많이 무뎌졌고 빚도 없고 개인생도 다 끝나고 이제 나 혼자 그냥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식구들한테 아무한테 말도 안 하고 저 혼자 그 가게를 얻었어요. 얻고 그냥 다 결정해놓고 나 4월 달부터 거기 갈 거다. 얘기를 하니까 뭐라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혼자. 그래서 당신은 내 삶에 관심이 있었냐. 이제까지 나 혼자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삶에 대해서 왜 관여하려 하냐. 그래서 저 혼자 그냥 나 이제 살고 싶다고. 나 살고 싶어서 내려가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1년이 됐어요. 그 시골에 아주 작은 시골인데 그냥 저 혼자 1년을 잘 살아왔는데 지금은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그 이제 시골에서도 교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당당하게 나는 도박 중독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이제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 이제 저도 마음이 되게 많이 편안해졌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남편한테 카운터를 맡기고 저는 왔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실은 돈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하루에 기본적인 매출이 있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자기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 있는 것도 본인이 용납을 안 해요. 그냥 다 항상 오픈하고. 근데 그거를 제가 믿어주게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끌어안고 아빠랑 이렇게 대화하고 얘기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이제는 술 한잔 해도 되는 나이가 됐으니까 같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 이게 진짜 가정이지. 이게 사는 거지.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발전이고 이걸 잘 유지하면 정말 우리 가정은 이제 정말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여기 와서 마음의 치유받고 상처 치료 받으면서 아이도 성장했지만 저도 되게 많이 내려놓고 어쩌면 이게 저희가 비싼 수업료를 내고 인생을 한번 더 돌아보고 그 살면서의 그 나의 잘못과 우리 남편도 여기 온 세월만큼 아이를 좀 믿어주고 저도 이제 아이랑 매주 여기 오면서 아이랑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비싼 수업료를 내고 인생의 이제 두 번째 막을 다시 열고 같이 손잡고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센터에 혼자 온다고 이모들을 모시고 저녁을 먹었더라고요. 저도 여기 와서 진짜 희망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6년을 다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깨달음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에 대한 집착도 많이 내려놓고 가족들은 다 같이 벼랑 끝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다 같이 남편이 뛰어내린다고 해서 저희까지 같이 다 같이 뛰어내려서 다 죽을 순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센터를 다니면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해보니까 도박자보다는 가족이 먼저 더 상담을 먼저 받고 치료가 돼야 이런 도박자들도 이렇게 좀 치료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저희의 이런 몸도 보면 근육이 있어야 사람이 힘을 쓰고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마음도 똑같다고 봐요. 마음에 근육이 없으면 그 도박자를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가족으로서. 그래서 가족이 먼저 이런 센터 이런 기관도 찾아와서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이런 자주 모임에도 참석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거를 좀 깨달았거든요. 선생님은 이제 마음의 근육이 좀 많이 생기셨나요? 네, 6년 전에는 근육이 아직 없었죠. 그냥 이렇게 문어 마냥 흐물흐물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의 근육이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80%, 85%까지는 이제 마음의 근육이 저도 좀 생겨서 남편이 도박 행위를 하거나 말거나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당신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하다. 남편을 그냥 좀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저 자신도 좀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족분들, 다른 가족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족분들한테 경험자로서 한마디 이렇게 남겨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그냥 한두 번 나오고 센터를 갔는데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도박을 안 끊어. 뭐하러 가? 그러고 안 오세요. 네. 우리는 그래요. 아직 덜 당했다. 더 당해봐야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몇 개월 후에 다시 와요. 금액이 훨씬 더 커져가지고 센터에 그 예방접종하러 온다고 주사 맞고 나면 일주일을 잘 버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잘 버티고 그다음 주 화요일 왔는데 또 다른 분이 왔어. 그러면 오셔서 또 가슴 아픈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같이 울고 그러면 다시 또 나는 처음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아, 우리 그랬어. 당신 그랬지? 우리 돌아갈 때는 정말 우리 그러지 말자. 당신 잘 참을 수 있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9년을 다니게 됐어요.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가족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부탁인데 도박은 병이라는 걸 좀 인식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치유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 사람을 뭐 이혼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이혼 안 하고 사냐고. 근데 내 남편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이혼하면 세상에 살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가족이잖아요. 가족. 내가 피를 낳은 사이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내 아이들이 있는 거고 한 가정, 이 작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잖아요. 반드시 치유가 될 수 있고 그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센터 갔어? 그럼 이거 딱 끊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에요. 모든 병에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유가 안 된다고 해서 도박 중독을 좀 나쁜 병이라고 생각하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좀 우리야 좀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편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소외되거나 도박으로 인해 가지고 자격지심을 갖고 자기가 이거를 스스로 어디 가서 고쳐서 이렇게 조금 의지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센터를 몰라서 모르시는 분들
좀 제발 용기를 내서 저희 센터 모임에 오면 진짜 가족처럼 처음 와도 진짜 저희는 식구처럼 이렇게 환영하고 맞아. 그 사람의 어려움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고 계기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책하지 마라. 저는 진짜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으로 저도 처음에 남편이 도박이 터졌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도박에 빠졌지? 그리고 여기 어머님들도 보면 아드님들이 도박을 하셔서 오시는 어머님들 보면 내가 우리 아들한테 뭔가를 상처를 줬을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됐을 거야 하면서 엄청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자주 모임에 오시는 분들이 자기 자신을 엄청 자책을 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책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도박에 빠진 거는 나 때문이 아니라 원래 저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좀 자책하지 말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과 오랜 시간 이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는 세 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가족을 돕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 먼저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조금 떠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세 분의 이야기가 다른 가족분들께 좀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과 또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소중한 경험담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 분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당신은 단도박을 잘 진행하고 있고 이 9개월이 9년이 되고 그 이상의 시간으로 꾸준히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당신의 도박하는 기간을 바라보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조차 이혼하라고 며느리한테 얘기했을 때 그 부모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생각해서 나 또한 당신과 함께 그냥 꾸준하게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을 생각해서는 내 생각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고 후회하지 않고 지금 열심히 단도박 중인 당신을 응원하고 두 아이 아빠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걸 믿고 당신과 계속 꾸준히 잘 살아갈 거야. 당신을 믿고 당신 또한 나를 믿고 같이 잘 살자. 사랑해. 아들, 엄마는 아들이 엄마한테는 딸 같은 아들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도박 빼고는 아들한테 다른 거는 바라는 게 없어. 그리고 지금처럼 엄마랑 같이 센터에 열심히 다니면서 아들 마음의 상처하고 엄마의 마음의 그 상처를 같이 치유를 받으면서 열심히 생활하며 언제나 엄마한테 깍듯하게 애교 섞인 말로 얘기해 주듯이 아들의 밝은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아들아. 여보, 우리가 여기 지금 센터 나온 지 한 6년 됐잖아. 우리 그동안 6년 동안 도박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금액도 좀 줄고 그래도 나름대로 조절 도박 한다고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아직 단도박까지는 가지 못했잖아. 우리 가정이나 애들을 위해서 한번 자기도 단도박에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가족 더 행복하게 살자. 화이팅!